안녕하십니까.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입니다.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시고 있나요? 또는 잘 보냈나요? 예. 해설 잘 들어주시고 카페 인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우리 수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번에 봤던 3회 해설을 좀 이어가겠는데요. 여기 고3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좀 모르겠네. 근데 뭐 점수 안 나왔다고 자살할 필요 당연히 없고요. 그럴 필요 없고 다만 그 20번 대 문제들은 웬만하면 맞았으면 좋겠다. 정답률 거긴 좀 신경 써주시고 30번 때는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논리를 듣고 이해하시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다. 목표가 1등급이면 당연히 선생님 논리대로 풀려고 노력까지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저 유형 저렇게 접근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가셔도 목표가 지금 2등급까지 올라가시는 거라면은 상관없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에 대입학 부분들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빈칸 순서 삽입을 좀 위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요.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 제가 형광펜을 치는 부분은 여러분이 문제 풀이할 때 같이 집중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풀었냐 안 풀었느냐가 결국 속도랑 정확도를 결정할 건데 다 좋습니다. 잘 읽고 이제 풀었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어떤 학교들입니다. In some schools that 어떤 학교들이냐면은 관계대명사 대절이 이어지죠. Recognize 인지하는 학교들이에요. Potential 잠재력을요. 어떤 잠재력인데요? To learn from mistakes 실수로부터 배운다는 것을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잠재력을 인지하고 있는 학교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어떤 학교?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학교. 그런 걸 가르치는 학교. 여기서 선생님들이 많은 시간을 쓰죠. asking 뭐 하나고 애들한테 요청한다는 거야. 요청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요. 뭐를 analyze their mistakes 그들의 실수를 분석할 것을 아이들에게 요청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선생님들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서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글이었죠. 정답은 그래서 5번. 5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20 넘어가겠습니다. 21번은 원래 좀 어려운 유형인데 여기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너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라고 말하면서 너 죽고 나서 걱정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고 나서 대한 사후의 삶에 대한 뭐 리포트 쓰는 게 있었는데 그 과제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당장 수업 끝나고가 중요해졌어라고 하면서 어, 바로 지금 당장 닥친 문제에 대해서 너는 일단 신경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답 3번 immediate consequences 즉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concern 넌 더 걱정하게 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스피디하게 합시다. 스피디하게 이제 22번은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many people 형광펜 쳐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뭐라 한다. 뭐냐면은 ambivalent는 양면적인이에요. 써있죠? 안 써있네. ambivalent는 양면적인이라는 뜻입니다. amb라고 말하면은 양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mbitious 뭐 하는 거죠? 야망적인.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거. ambiguous 뭐예요? 애매한 거. 이건 거 같기도 하고 저건 거 같기도 한 거. ambiguous. ambivalent는 뭐라고요? 양면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기 having power and authority 힘과 power, authority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그들은 살아남는 힘을 갖는 것을 필요하는데요. 생존력이죠. 그러나 동시에 타임도 필요로 합니다. They have an equally 미안.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have an equally great need to believe in their own goodness. 그들의 goodness 뭐죠? 선함에 대해서 believe in 하고 싶은 믿어야 될 그럴 필요성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면적인데 뭐가 양면적인 거야? 힘도 필요한데 선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양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건죠, 여러분들? 어쩌라는 거냐면요. 마지막에 therefore in a political world 보이시죠 여기? 여기서 정리 내려주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치적 세계에서는 당신의 passive, 수동적인 그런 moralistic, 도덕적인 그런 resistance, 저항이 will paralyze the enemy, 적을 마비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적을 마비시킨다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좋은 상황이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수동적이고 도덕적인 저항 모습을 보여줘야 너한테 좋다. 뭐 이런 말인 거고요.
캐치되셨나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뭐냐면은 정답 1번인 거예요. 비폭력적, 수동적인 저항, 도덕적인 저항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스피디 23번 가보겠습니다. 23번에서는 brain imaging, 뇌 이미지를 찍는 거야. 그래서 뇌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reakthrough 하면은 혁신이에요. 혁신적인, 획기적인 테크놀로지다. 뭐예요? 기술 발전이라는 거죠. 뭐에 있어서? 인지,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 있어서. 이거는 adding, 더해주는데 새로운 근거를 지난 몇십 년간의 인지 심리학에 더해주는 거래 근거들을 그리고 행동 조건 방법에 대해서 더해주고 등등 이건 다 이제 의학 분야를 말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여러 데에다가 그 새로운 근거를 더해주고 있대요. 누가요? 브레인 이미징이요. 요약하면 뭡니까? 브레인 이미징, 즉 뇌 영상이 획기적인 발전 기술이다. 이런 거죠. 획기적인 발전 기술이다. 인지신경과학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 됐어요? 근데 뭐 이런 말이 나오다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 소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글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인 이미징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글 읽으면서 이 글의 소재는 브레인 이미징이구나까지 캐치하셨으면 됐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 정보가 뭔데? 브레인 이미징 어쩌라는 건데? 그걸 알아내면 이제 주제가 되는 거지, 그치?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인데 이걸 마지막에 디어프 형광펜 쳐주고 마지막 문장 좀 잘 봐줘. 그래서 그러므로 쉽지 않다고요. 뇌의 기능을 알아낸다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왜 5번이야? 왜 인간의 뇌가 기능하는 것은 어려운지 알아내는 게. 뭐 전까지? 브레인 이미징 전까지. 브레인 이미징이 새로운 혁신 기술이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그러나 브레인 인저리들은 아주 극도로 부정확하고 데미지를 묘사하는 것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뉴럴러시티들은 종종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포스트 모템 익자미네이션에 의존해야만 합니다라고 나왔어요. 환자들의 뇌를 다룰 때. 즉, 이 사람은 부검에만 의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건데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뇌에 대해서는 알아내기 힘들다 이런 말인 거야.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지금 뭐 부검 조사하는 것에 의존해야 된다. 손상을 보정할 수가 있고 어쩌고 뭐 할 수 있고 나오는데 이렇게 다 요약을 하면 뇌가 뭘 하는지를 알아내는 건 힘들다는 거야. 다 그런 내용이었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해서 한 번 더 강조할 때,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뇌 기능을 알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주장터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정답 5번인 거고, 뇌 기능은 이 브레인 이미징 전까지 왜 알아내기 힘들었을까? 알아내기 힘든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 글이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이었겠죠.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 24번 넘어가시고요. 24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뭐 자세히 해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정답은 4번인데요. 4번에서 Machine Learning 시스템이 may make offensive errors, 아주 공격적인 상처가 되는 그런 실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머신 러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이 태그했을 때 얼굴을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 AI 기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걔가 뭘 한다는 거냐면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실수를. 그게 다예요. Errors are inevitable. inevitable은 불가피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AI의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하고요. 마지막까지 보세요. 그러나 이 부당한 injustice, 부당함은 persist, 계속되고요. 어제까지 to which people fall victim, 사람이 희생양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은 AI의 실수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는 구조다. 됐죠? 정답은 4번이었어. 머신러닝 시스템이 실수를 만들 수도 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 빈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31번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막 자세한 해설이라기보다는 논리를 짚어주는 해설이에요, 지금. 그쵸, 여러분들? 요거 듣고 이해해보시고 해석을 선생님이 너무 자세히 하기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알죠? 해석지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장 같은 거는 꼭 점검하고 넘어가세요.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런데 논리는 선생님이 좀 짚어줘야죠. 글만 보고서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일단 빈칸 문제 32번에 들어갈 건데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고요. 오늘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하지만으로 꺾었고 하지만 phrase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rather than 뭐보다 하나의 단어보다는 구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어가 아니고 어떤 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The idea is non-existent. 그렇다고 그때 그 생각이 그 특정한 문화에 given은 주어진도 좋아요. 하지만 특정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특정한 문화에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그저 빈칸이라는 걸 의미할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저 이럴 것이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냥 요 정도다라고 하면서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보다는 살짝 약한 진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겠죠. 그러니까 막 그렇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저 only that 빈칸 그냥 요 정도인 거야.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단어보다는 구를 갖고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빈칸인 정도다. 그럼 이제부터 위로 올라가셔갖고 뭘 찾을 거냐면은 우리가 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구를, phrase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빈칸인 거죠. 됐어요? 뭐라고요? phrase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 phrase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 그게 빈칸인 거라고. 올라가시고 아랍어의 예시가 나옵니다. 아랍어의 얘들아 compromise,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타협이라는 말을 아랍어로 하면 뭐하게 관계없다는 거야. 그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한 적 있죠, 근데 한국에 재벌이라는 게 영어 단어에는 없어요. 그냥 재벌이에요, 재벌. 왜냐면 똑같은 1대1 나 대응 딱 맞아 떨어지는 1대1 대응되는 그런 개념이 서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막 세습을 해주고 이런 기업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나 Arabic language does not provide several ways. does provide several ways.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긴 합니다. articulate the concept of compromise. 협상의 타협의 개념을 articulate, 구체화시키는 방법을요. 그러니까 분명히 표현을 할게요.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을요. 그리고 그것은 가장 흔한 건데 expression that translates in English to we reached the middle ground. 우리가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글 내용 짚어볼게요. 아랍에는 타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 개념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표현할 수 있긴 한데 다만 좀 풀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중간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야 우리 타협하자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나의 의견을 좀 내밀고 너의 의견을 내밀어서 우리가 의견이 어느 정도 중간에 그 겹치는 부분이 있는 지점을 찾아갖고 약속을 하자. 길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됐지? 근데 타협이라는 말이 있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그럼 생각해봐. 타협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싱글 월드잖아. 근데 그것보다 phrase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phrase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길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내 입장이 있고 네 입장이 있으니까 서로 중간 입장을 좀 찾아갖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게 구야.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럼? 일단 첫 번째 드는 생각. 마이너스. 귀찮잖아. 그죠? 길게 말해야 되잖아. 귀찮잖아. 첫 번째 모았어. 두 번째 갈게요. 이 예시는 설명해 줍니다. 코드빌리티래. 코드빌리티는 부호화 가능성이에요. 코드가 될 수 있는 능력. 부호화 가능성. 부호가 될 수 있는 능력. which refers to the ease. 그것은 쉬운 걸 가리키는데 어떻게 쉽냐면 그 쉬움을 가지고 언어가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쉬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호화 가능성, 코더빌리티가 있다는 것은 그 언어로 한 단어만으로 그 생각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한 언어가 convenient word for a concept, 어떤 개념의 편리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개념은 말해집니다. 높은 코더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부호 가능성이 좋다라는 건 타협. 한마디만 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생각시킬게요, 선생님. 이 글은 부호화 가능성에 대한 글이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having a phrase라는 말은 어떤 뜻인 거예요? 단어 하나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좋지 않지, 귀찮지, 마이너스라고 했고 두 번째
부호화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phrase를 갖고 있는 것의 효과 무엇입니까? 부호화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마디로 표현할 게 여러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됐고 정답은 3번이죠. 덜 쉽게 옮겨지는 거예요. 언어 부호로. 코드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진다. 이런 말이니까 정답 3번이 딱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33번도 한번 간단하게 해설해 볼게요. 33번에 보면은 이 빈칸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예시가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빈칸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앞에 나오는 예시, 뭐 인카 어쩌고 나왔을 거야, 그쵸? 이 예시 속에서 시사점을 찾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저거 찾으면 끝나는 거고 이게 예시인 거죠. 원 케이스 여기서부터 예시인 거죠. 그럼 요게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쵸? 여기 일단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사점과 많이 맞닿아 있을 거예요. 자, 가면은 Number of Environmental Anthropological Studies. anthropological은 인류학인데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경 인류학의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거들을 갖고 있대요. 성공적인 토지 관리. 어디서? 선사시대 사회 속에서. 선사시대에는 토지 관리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요. 그것의 기술은, 즉 선사시대의 기술은 can be put, 옮겨질 수 있죠. 사용으로, 즉 사용될 수 있죠. 뭐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 의해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현대 사회에도 이걸 써먹을 수가 있다. 그 기술을 이런 말이겠고요. 그 예시로 인카 문명의 예시를 대고 있어요. 그럼 이 예시를 여러분들이 쭉 읽고 나서 시사점을 빈칸에 채우기로 한 거였잖아. 이 시사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시 전의 주제와 일치하는 부분이고요. 들어갔어야 될 말은 뭐냐면은 옛 사회에서 즉 선사시대에서 현대도 배우고 있다라는 점이 들어가면 되는 거였고 그럼 정답 4번인 거죠. People in the past, 과거의 사람들이 교훈을 현재 사람들에게도 주고 있다,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의 4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 34번이고요. 이게 진짜 어려웠지. 이게 킬러였어. 이번 모의고사 킬러는 34번이었고 34번 같은 문제는 틀렸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 맞았을 때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좋지만 틀렸을 때 논리만 그냥 듣고 그래 우리 말로 들으니까 이해가 가긴 한다. 이 정도까지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가보시면 하지만 조직의 변화가 이런 기간에 발생하는 조직의 변화예요. 이 기간이 일단 뭐일지 모르겠어. 근데 이 기간에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은 빈칸이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은 이 기간에 생기는 조직의 변화의 특징인 거고요. 그렇죠? 이 기간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1800년대였고요. Largest proportion of the growing urban population. 도시 인구의 증가입니다. 그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죠. 뭐 산업 노동자들. 그러니까 공장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의 인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요. Most of whom, 그들 중에 대부분은 had no real property. 딱히 실자산이 없었다. Real property, 진짜 자산이 없었고 그냥 owned no share, 어떤 자기 몫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생산 기계에서 at which, 그것이 그들이 일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산 조직에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 아무런 몫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돈이 없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요약하면 1800년대에 그 기간 동안에 도시인구가 많아지고 있었는데 다 산업 노동자들이었고 거의 다. 이 사람들은 근데 돈이 없었다. 재산이.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of this proletariat.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무산계급. 앞에 말했던 재산이 없는 사람들. 무산계급. 요 사람들의 조건, 상황을 이해한다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디 있어서? 이 시대의 도시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라고 했고 현관펜 필수적이다. 요때 도시의 삶을 이해하려면 요 재산이 없는 즉 무산계급 노동자들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했던 이 disappeared 이제 이게 뭔지 알겠네요. 뭐예요 이거는? 산업화 시대 요 디스에라를 가리키는 거죠. 됐어요? 요때 조직의 변화는 어땠을까? 이제 이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땠을까?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뭐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했던 얘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무산계급 노동자들의 삶의 특징을 잘 연구하셨고
이 빈칸에 채우는데 도움을 한번 얻어봅시다. 자, 밑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조건이죠. Requirements of Industrial Technology. 자, 산업 기술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called for 하면은 뭐뭐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거죠. 뭘 불러 일으키냐면 증가하는 수의 전문가들. 아, 그러니까 산업 기술 혁명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발달을 하면서 어떤 걸 요구했다는 거야. 전문가가 만들어지게 했어요. 디자인할 사람, 자금 조달할 사람, 건축할 사람, 셀, 프로바이드 서비스 할 사람 등등등등. 이런 전문가들이 다 필요해졌고 administer this complex apparatus and experts 이렇게 할 사람들이 필요해졌다. 아무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해졌다. 이걸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 모아볼게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제조 과정 속에서는 그 자체에서 각 일꾼들은 function,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into simple repetitive tasks. 반복적인 일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어지죠. 뭘로요? 컨선 걱정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 일터에서의 경험이 의미가 없어질까. 그냥 반복 작업만 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까 봐 이제 우려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this was the era of the rise and the formalization of bureaucracy. 관료주의입니다. bureaucracy는. 관료주의 뭐예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가지고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수직적인 조직 구조를 말하는 거죠. 아래부터 위로 조금씩 좁아지는. 그런 게 이제 떠오르고 rise, formalization, 공식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 특징 뭐라고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이 시기 특징은 이 사람들이 이해하려면 무상계급이 이해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시기였어요? 산업화 시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것도 읽으니까 어떤 시기인지 내가 좀 알게 된 게 이 시기가 바로 어, 관료제가 생겨나던 시기였다는 겁니다. again 그리고 이성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사회 조직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accomplishment of complex tasks 복잡한 일을 성취해야 되는 것에 받쳐지는 사회 조직의 이성적인 형태였다. 그것이 바로 관료주의였다. 아, 복잡한 일을 하려면은 조직 구조가 관료제주의처럼 피라미드 구조처럼 이루어져 있는 게 이성적인 것이었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Bureaucracy mimicked. 관료주의는 모방했습니다. 효과적인 기계를 모방하고 있었고요. 산업화 시대의 기계를 모방하고 있었던 사회 구조다. 그것은 어디 있었습니까? 사회 구조 영역 안에 있었던 산업화 시기에 기계를 모방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관료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글은 결국 어떤 구조를 띠고 있냐면은 이때가 산업화 시기였거든. 오케이. 이 산업화 시기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이때 조직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가. 특징을 알아내면 빈칸인데, 일단 첫 번째, 전문가들이 많아질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전문가들이 많아졌다는 말 들었을 때 나도 별 생각 없었는데, 피라미드 구조. 이 반복적인 일만 하게 되고 의미가 없어진댔잖아. 그럼 얘네는 밑에 깔리는 거야.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좁아지는 거니까 관료주의제가 그래서 형성이 된 것이. 밑에 말단 전문가들은 엄청 많은데, 위로 올라오면서 좁아지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되었다. 그게 요 시대, 즉 산업화 시대의 사회적 구조의 변화 특징인 거예요. 그럼 그 빈칸을 넣으면 되지. 그 빈칸에 들어가면 뭐예요? 관료주의제가 되었다. 관료주의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료주의제가 되었다라고 이쁘게 주면 킬러가 아니죠. 관료주의제가 되었다라는 여러분들만의 그 틀을 가지고 1, 2, 3, 4, 5를 다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선제 싸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료주의제가 되었다. 자, 1번. Transformed few manual laborers into specialists. 그냥 수동적 노동자들,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일하는 사람들 전문가로 변형시켰다. 전문가를 만들었다. 근데 전문가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냥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전문가로 만들었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포인트인 관료주의제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1번은 정답될 수 없겠고요. 2번 inequality cap 하면은 불평등의 차이를 확장했다. 즉, 더 불평등해졌다는 거예요. 즉, 빈부격차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빈부격차가 포인트가 아니고 관료제가 생겼다가 포인트가 될 거니까 2번 정답 될 수 없어요. 3번 결과로 나왔다. 뭐를? Breakdown of inefficient bureaucracy. 좋습니다. 관료주의제 나왔습니다. bureaucracy 나왔습니다. 근데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제의 breakdown을 결과로 나왔다. 그러면은 뭐야?
관료주의자가 일단 비효율적이라고 말을 했고 그것을 멈췄다는 거야. 브레이크다운. 그치?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료주의자를 시작시켰죠.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다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말했죠. 3번은 그래서 아웃입니다. 이것부터 아웃입니다. 4번 퀄리티를 개선해 줬대요. 삶의 퀄리티를. In general,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퀄리티를. 그럼 4번이 말하고 싶은 거는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 사람들을 잘 살게 됐다는 건데 관료주의제라는 말과 사람들의 삶의 질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 뒤에 관료제가 그냥 시작됐다고 했지. 그 어디에도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말은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기도 아웃이고 5번 went beyond the expansion of a great laboring class. 아 어려웠다 그치? 정답 5번이거든. 이걸 보자마자 관료주의제가 생겨났다라는 말로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보세요. 아주 큰 그레이트한 레이버링 클래스 노동계층이 있어. 걔네가 앞에서 말했던 프롤레타리아트 그 프롤레타리아트겠죠. 얘네가 확장된대. 그건 뭐야? 밑에 일꾼이 많아지는 거죠. 아까 말했던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현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버렸다라는 거는 밑에 일꾼이 쫙 깔려 있어 전문가들이 생겼는데 그 위에 또 그거 넘어서는 계급이 생겨갖고 결국은 피라미드 구조가 생겨났다. 즉 관료주의제가 생겨났다라는 말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 겁니다. 됐죠? 노동계층 그 확장을 넘어선 거는 관료주의제의 형상을 설명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었다. 좋습니다. 순서 하나, 삽입 하나, 깔쌈하게 짧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36과 39번 해설을 할 건데요. 봅시다. 36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사가요. 영감을 주는 회사. 그리고 트러스트, 믿음과 로열티, 충성심을 장기적으로 제공해주는 회사. 이런 데가 바로 어떤 회사들이냐. 우리를 느끼게 만드는 회사들이다. 뭐라고 느껴? 우리가 뭔가 더 큰 거를 성취하고 있다. 그냥 1달러 아끼는 겁니다. 1달러 그냥 아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큰 뜻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껴주게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고 뭐 그런 거 있죠. 팔찌가 3,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어. 아, 너무 센가 10,000원? 팔찌 3,0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있어. 그럼 누가 당연히 뭐 사? 디자인 만만하면은 그냥 3,000원짜리 사죠. 싼 거 사죠. 근데 그 5,000원짜리를 사면은 2,000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돈한테 간다고 해봐. 그럼 너네 뭐 살 거야? 5,000원짜리 살 수 있잖아. 그 정도면. 그치? 그런 거지. 뭔가 내가 돈은 좀 더 냈지만 그냥 돈 조금 아끼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더 큰 것에 합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대한 회사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A로 가봐. 그것이 바로 It's why 형광 It's why. 그게 바로 뭐뭐라는 이유다였고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게 바로 뭐뭐라는 이유다라는 거여서 좀 써봐야겠어. It's why는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거든. 그럼 여기서 그것은 결과고 미안. 그것은 이유고 뭐뭐 하는 결과야. 이거 얘가 됐어? 이런 말이 있어. 그는 잘생겼다. 그것이 내가 그를 좋아하는 이유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야? 잘생겼다는 거고 잘생김은 뭐야? 이유인 거지. 그러면 그 결과는 뭐야? 내가 그를 좋아함이 결과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앞에 뭐가 나왔을 것이다. 이유가 나왔을 것이고 뭐뭐한 이유다는 결과라는 거지. 뭐뭐 하는 결과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시면 Some of us will always buy products. 상품을 사는 거야 우리가. From a certain brand over other brand. 여기서 오는 뭐뭐보다거든. 다른 브랜드보다는 특정한 브랜드를 사는 거야. 그 브랜드가 isn't always the most affordable choice. 가장 가격이 괜찮은, 가장 합당한 그런 선택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걸 사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브랜드를 굳이 사. 이게 결과. 그 앞에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유가 주어진 글에 나왔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굳이 그 브랜드를 사는 이유가. 라고 했을 때 주어진 글이 이유가 될 수 있니 하면 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감 불어넣어 준다면 신뢰감 만들어 준다면 세이빙 달러 하는 것보다 something bigger에 우리가 이룩 그 뭔가 성취하는 느낌이 들게 해준다면 그러면은 뭐 할 수 있지. A 소가 못해. 그냥 B가 봐.
faced with an overwhelming chance of failure. 실패의 압도적인 가능성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either of those risks. 그런 위험성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둘 중에 하나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고 B의 말을 요약을 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압도적일 때 어떤 그 누구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패의 가능성, 선택하기 힘든 주어진 글과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B는 속어. C. 그 alliance 하면 동맹이에요. 연맹. 내가 뭔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더 큰 뭔가와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은 이유가 됩니다. We keep wearing the jersey of the hometown sports team. 우리 고향의 스포츠팀의 저지, 운동복을 내가 계속해서 입게 되는 이유가 된다. 걔네가 made it 하면 진출하다거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을지라도 10년 동안. 그럼 뭐죠? 그 팀과 내가 뭔가 유대감이 생겼으니까 10년 동안 못해도 그냥 그 팀을 좋아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럼 C가 that feeling 현관펜 치시고 그런 느낌, 뭔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주어진 글에 나왔어, 안 나왔어 하면 나왔죠. 그러면 A와 C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B가 소거된 거, 그치? A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생각해 보셨을 때 that feeling 나왔고 그 뒤에 뭔 말이 나오는지 봐봐. 잘 생각해봐. A가 있고 C가 있어. 잘 생각해봐. C 다음에 그게 바로 이유다라고 말해줬잖아.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그 앞에 이유가 나왔어야 된다고 했지. A가 나오려면 앞에 이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주어진 글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주어진 글이 A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A를 우리 속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렇게 따지면 A는 이유가 나온 다음에 결과를 말해주고 있잖아. 그쵸? 결과야, 결과. 근데 C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 여기서 난 느꼈어. 잘 생각해야 되더라. 잘 생각해. 뭐냐면 A는 이유에서 결과로 넘어가고 있고 C는 그냥 이유야. 그냥 계속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 뭐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래? 우리가 스포츠팀의 고향 스포츠팀의 저지를 10년 동안 못해도 그냥 입게 된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 느낌이다라고 말했고 계속 이유 설명하고 있거든. 근데 A로 가면 우리가 그래서 몇몇 브랜드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유 말해주고 이유 때문에 생긴 결과를 말해줬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whether we like to admit it or not.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완전히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라면 if we were 우리가 그렇다면 그 누구도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 누구도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예뻐져 아프기만 사업을 왜 해? 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성적인 존재라면 이런 거 안 할 거라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이게 나온 다음에 C가 나오는 게 맞을지 C가 나온 다음에 A 나오는 게 맞을지 잘 생각해 보시고 주어진 그 다음에 A도 되고 C도 되는데 C가 나오고 A가 나올 순 없어. 미안해. 좀 꼬이네. A 다음에 C가 나올 순 없어. 왜냐면 여기서 이 말을 했으니까. 이건 뭔 말이야?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사업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말 다음에 하나가 되는 느낌. 이어지는 거 이상하다. 일단 보류인 거야. 그래서 알겠죠? A 다음에 C가 나올 순 없어. C 쪽으로 좀 기울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 모르겠네. 잘 생각해 주세요. C 주어진 글 다음에 C도 되고 A도 되는데 A 다음에 C로 넘어갈 수 없는 거 보니까 살짝 C가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 근데 중간에 B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B를 또 읽어보는 거죠. 뭔 말이 나왔어 아까? 둘 중에 어느 위험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한 도스 리스크스는 이 앞에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를 말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즉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지만 어떻게 한다? 사업도 하고 실패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뭔 말이 나와요? 우리는
Because how we feel about something or someone, 누군가에 대해서 느끼는 게 더 강력하다라는 거죠. 뭐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감정이 생각을 이긴다.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다. 그래서 사랑도 하고 사업도 한다. 이런 말인 겁니다. B는 그렇게 끝이 났고 그 어디의 끝에도 요 끝에 A의 끝에도 B의 끝에도 alliance의 느낌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C는 주어진 글 다음에 와야만 하는 거예요. C가 왔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C 다음에 B는 결론이 나려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이성도 중요하지만 감성으로 또 우리가 사업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C 다음에 B를 거치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유 한 번 더 말하는 A를 거쳤다가 B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CAB였던 겁니다. CAB. 36번의 정답은 CAB. 됐죠? 자,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소거가 됐고 A로 갈까 C로 갈까 했는데 둘 다 됐거든. 근데 결정적으로 C가 시작이 됐어. 왜? 요 어느 끝에도 C의 시작으로 이룰 수 있는 that feeling of alliance가 제시된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C는 주어진 글 다음에 나와야만 하는 것이었고 C 다음에 뭐가 왔어야 되느냐 했을 때 B는 결론이었고 아직 그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라고 설명하고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있는 A가 있었기 때문에 C 다음에는 A를 거쳤다가 B로 갔어야 되는 이유가 생겼던 것이죠. 좋습니다. 자, 39번 한번 가볼게요. 39번은 nevertheless 연관편 쳐주고 글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막상 논리는 되게 간단했거든요. 얘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make a connection between the person and the good feeling. 어떤 사람과 그 좋은 감정 사이의 연관을 우리 만들어낸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데 좋은 뉴스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은 그에 따라 바뀐다라고 했어. 자, A라는 친구가 있어. 나한테 근데 그 친구가 아침마다 어제 있었던 좋은 소식을 하나씩 알려줘. 나한테 이로운 걸 하나씩 알려줘. 그럼 딱히 그 친구가 뭐 되게 멋지지도 뭐 착하지도 재밌지도 않은 친구인데 아침에 만날 때마다 나한테 좋은 소식을 알려주네. 그럼 어떻겠어? 그 좋은 소식 들으면서 내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아마 그 친구를 대할 때 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그때 그 좋은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느낌을 우리는 커넥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까지 거기 맞게 변한다. 그 사람이 좋아진다는 거겠죠. 제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과 그 감정을 연결지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앞에는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그 사람과 그 감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진술이 나왔어야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좋은 감정은 좋은 감정이고 구분되는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이너스. 그치? 근데 이 문장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두 개가 연관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정답은 어디냐면 자, 2번부터 가져볼게. 이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who just happens to be around when we hear good news.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우연히 뭐뭐하다 happen to 우연히 딱 옆에 있는 낯선 일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라고 했어요. 어? 그럼 이건 뭐야? 봐봐. 이번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는 좋은 소식과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연관짓게 된다. 즉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될 수 없지. 왜냐면은 nevertheless 그랬죠. 그러니까 앞 내용과 뒷 내용이 달라야 주어진 문장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주어진 글의 주어진 문장의 내용과 방금 읽었던 2번 문장의 내용은 그 사람과 감정을 연관 짓는다는 측면에서 똑같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다음 문장 보세요. The person is not responsible for our good mood. 우리 좋은 기분을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때문인 게 아니야. 근데 좋은 소식이 그래. 즉 좋은 소식이 담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왔고 3번 다음 문장은 좋은 소식과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네. 오케이.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선제 추론의 내용에
일치하죠. 부합하죠. 그럼 3번 읽었고 4번 다음 문장부터 갑자기 그 사람과 그 감정의 연결고리를 찾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정답은 4번으로 확정을 지으면 되거든. 보자고. Conditioning effect. 조건화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그 결과 심지어 washed and pressed shirt. 뭡니까? 세탁되고 다림질된 이쁜 셔츠예요. Design a despised person. 내가 경멸하고 있는 사람. 경멸하고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예쁜 잘 다린 셔츠가 is ranked as far as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등급이 그렇게 매겨진대요. 마이너스라고. 뭐보다? Washed and pressed shirt that was worn by a person who is loved and admired.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에 의해서 그 옷이 착용되었을 때보다라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연결이 맺어진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으면 뭘 해도 싫다는 거잖아, 지금 내용이. 그치?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주어진 글의 선제추론 내용. 그 사람과 그 소식은 상관이 없어. 4번 다음은 상관이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필기 잘 촬영하셔갖고 필기 잘 찍어갖고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일로 가는 영어, 일로 잉글리시 김병준이었습니다. 안녕!